네, 안녕하세요. 대체투자 담당하고 있는 홍지환 연구원이고요. 2026년 3호 상장 대체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연간 대체시장 전망을 한 장으로 요약해 봤고요. 먼저 매크로 환경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 내년 두 번 더 연결되어서 세 차례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 저희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채 10년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실 이러한 인하분이 10년물 금리에 녹아 있다. 그래서 4% 내외로 등락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넘어서서 이 경기랑 물가를 보시면 저희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보다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AI가 파급되면서 이러한 경기나 고용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고려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트 보시면은 대체 투자의 심리가 올해 상반기 들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 투자 판단을 할 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동인으로는 경기 민감도, 또 밸류에이션, 펀더멘털, 그 은행 규제 완화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들을 한번 줄을 세워봤고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이 인프라, 그 다음이 부동산, 사모부채, 사모펀드 이 순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3페이지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사모 대체 투자 펀드들이 자금을 모집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쭉 보시면은 23년 말 정도, 24년도 접어들어서 이 펀드레이징 자금 모집액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초 들어서는 이러한 금액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오른쪽과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자산군 중에서도 인프라와 부동산이 대폭 증가했고요.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이 펀드레이징 규모가 증가를 했고 부동산은 70% 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전망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프라와 지난 3년 동안 고금리 환경 때문에 부진했던 부동산이 함께 지금 자금 모집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변동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PD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한 20% 정도 줄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 대비 상반기 20% 가까이 이 자금 모집액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금 모집액이 는 게 결국 중요한 이유가 결국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신규로 투자를 받아온 자금들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때 좀 선행지표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자금들을 투하를 하고 있냐? 대표적으로 대체를 투자하는 가장 주요한 기관은 연기금과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서 특정 자산군으로 비중을 매겨서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결국 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모 효과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 각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군들이 있을 텐데 특정 자산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서 결국 분모가 커지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대체 투자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줄어든 듯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결국 분모 효과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정치로 연기금에서 이제 주식을 한 절반 정도, 채권 30%, 대체를 15% 이제 타겟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작년 말에 리밸런싱을 했던 아니면 전분기에 비중을 다시 맞췄던 상관없이 지금 에쿼티,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체 투자 자산들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였던 이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0.9%, 0.7% 정도의 비중을 더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결국에는 이 펀드레이징 자금 모집 규모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기관들이 집중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변동성 관리입니다. 에쿼티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보는 지표들이 과거 10년 동안의 이제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가 어땠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년간 사모자산으로 불리는 P나 PD, 부동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자산군들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연결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소비가 나빠져도 이런 부동산 인프라 사모 시장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 사이클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경기 사이클을 분석을 했을 때의 성과를 이제 오른쪽으로 연율화 수익률로 표기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의 환경이 레이스 사이클과 굉장히 닮아 있고, 이 말은 즉슨 경기는 둔화되지만 이제 뭐 금리나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은 하향 안정화되는 사이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구간에서 과거에 이런 사모 대체 자산군들이 꽤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점이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말이 의미를 하는 게 경기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트를 조금 더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다중 회귀 분석을 돌려봤고요. 자산별로 이제 공통 독립 변수로 고용과 금리를 넣고, 또 저희가 각 자산 담당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독립 변수들을 추가로 넣어서 성과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차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이 고용보다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대체로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고용이 조금 둔화가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나 성과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용 아래 들어가 있는 개수값들과 이 섹터 독립 변수에 들어간 개수값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섹터 독립 변수의 개수값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고용 둔화와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지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이 줄어드는 게 고용이 이제 뭐 둔화가 돼서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의 환경이 저희는 사모 대체나 상장 대체를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각 섹터별로 요약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부동산 중에서 섹터별로 이제 산업용, 물류센터, 주거용, 아파트를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섹터를 구성한 이유는 이제 경기 민감도가 낮으면서 앞으로 지금 공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 면적이 줄었고 내년도에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건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혜를 가장 세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저희는 미국의 물류센터랑 아파트라고 보고요. 세부적으로는 썬벨트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 또한 아파트도 썬벨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연결해서 상장 리츠 쪽도 좀 언급을 드리면요. 사실 주식시장, 그 실물 부동산 상장 리츠 분석을 했을 때 성과가 가장 나빴던 게 상장 리츠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성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리츠의 밸류에이션과 또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결국에는 실물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현 상태로 굉장히 싸다. 특히나 이 실물 부동산 보유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10% 후반대의 할인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부터 되돌림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오히려 올랐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거의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리츠가 많이 밀렸었는데 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도 좀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인프라는 저희가 전력 인프라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 하면은 보통 AI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AI뿐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전 세계 전력 수요를 분해해서 그려본 차트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보다 많은 성장률을 설명을 하는 게 결국 전기차, 전기화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건물, 산업 수요도 10%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성장률들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도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3호 자본은 지금이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M&A 수요도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바이아웃이나 이런 세컨더리 바이아웃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바이아웃 딜들에 이렇게 자금을 투자해주는 다이렉트 랜딩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대체 투자 전망 자료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홍지환 연구원이었습니다.